요즘에 이제 가장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뭐 이준석 씨도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대선 나오겠다 뭐 이런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요즘 가장 웃긴 개그 캐릭터가 돼버린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발령기에 심취한 것 같아요. 이제 본인 딴에는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뭐 구독자도 갑자기 50만이 팍 늘어서 100만도 돌파하고 하니까 뭐 골드 버튼 받아갖고 막 신나서 이러는 겁니까? 요즘 좀 정말로 이게 보는데 손발이 다 오그라들 그런 연기를 막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저렇게 부산에 또 가가지고 계몽령 타령을 또 하고 있죠.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저들이 지금 저런 얘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앞장선 게 이제 전한길 씨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지겹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계로교회의 소년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목사라고 부르기가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힘 정치인들까지 저렇게 또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결국 저렇게 극우 유튜버 코인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극우 유튜버 한 명이 된 겁니다. 자꾸 언론에서 일타 강사 뭐 그리고 연봉 부각시키고 이 자체도 의도가 아주 다분한 거죠. 핵심은 지금 극우 유튜버가 돼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끼리끼리 어울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그 부산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신나가지고 요즘 좀 맛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저 소년보 씨랑 같이 다니면서 세이브 코리아 요게 이제 가세현 쪽이 여기랑 같이 묶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가세현하고 지금 전한길 가세현 묻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 소년보라는 사람 이 세계로 교회라고는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냐 요 내용들 막 계속 가스라이팅 합니다. 계속 이재명은 끝이다 저거를 계속 그냥 아무 말이나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요. 그래놓고 목사래요. 그래놓고 교회래요. 이런 이게 그러니까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인 겁니다.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차차 앞으로 구독을 해두시면 차근차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다시 전한길 씨로 돌아와서 요즘 그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거의 이제 종교적인 요소를 자꾸 이제 가미해서 윤석열 지지율 50% 넘었다. 오늘 지나면 60%에 도달할 거다. 제가 전한길 씨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 지나면 이제 내일 되면 60%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논리대로 이제 그 내일 모레가 되면 70%가 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일주일 안에 100%를 찍는다. 일주일 안에 100% 찍는데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건 다 종북 좌파 때문이고 중국 그 공산화가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가 안 되는 거니까 나한테 돈을 쏴라. 요 세계관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바로 그냥 극우 유튜버 할 수 있어요. 공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지지율 곧 100%가 되는데 이제 90%다 왔는데 이게 왜 아직 안 되고 있냐? 이거는 요 좌파들의 농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몰고 가면 누구든지 극우 유튜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기승전 뭐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표님 욕 한번 해주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하다가 중국 얘기 한번 해주고 그러다가 윤석열 만세 한번 외쳐주고 요것만 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 누구나 극우 유튜버가 돼서 막 얘 최고다 진짜 애국자다 애국 타이틀에 무슨 요즘 뭐 저기서 계속 밀고 있는데 뭐 민주화 운동에 뭐 열사에 온갖 타이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갑자기 또 헌법재판관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재판관 4명이 사퇴를 안 하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근데 이거를 소위 이제 생산자가 있고 유통자가 있고 신봉자가 있다고 봤을 때 전한길 씨 같은 부류는 이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걸 믿는 사람들, 신봉자들의 입장에 몰입을 해서 요 기사, 요 발언들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많구나. 저 헌법재판관 4명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도 또 바로 무기를 들고 뛰어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오프라인에 무슨 폭동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마 라고 했겠지만 실제로 내란이 벌어지고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을 했던 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생생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은 헌재를 휩쓸 거라고 저렇게 선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한길 씨가 2030 청년들 서부지법 이 폭도들 이들에 대해서
좀 봐줘라, 선처를 좀 해줘라,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저 폭도들 선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이에 대해서도 막 실시간으로 좀 뇌 검사가 필요하다, 저런 인간이 도대체 무슨 강사라고 계속 기사를 써주냐, 이런 반응들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저 이준석이나 뭐 저 조정훈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날 그냥 심심하면은 좌파 우파를 막 서로 이렇게 딱 놓고, 나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앞으로 간다, 나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국민 상식파다, 요런 얘기를 떠들고 있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요 얘기를 외치면서 기회주의적인 모습, 안철수 씨보다도 사실 못한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인 게 조정훈 씨였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자기가 대선에 나온다면서 좌도 우도 아닌 뭐 앞으로, 요런 얘기를 또 따라 쓰고 있는 게 이준석 씨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거 또 따라서 자기는 국민 상식파다 하면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폭도들의 선처를 막 바란다는 요 전한길 씨, 아주 그냥 뭐 자기 떠드는 대로 그냥 거의 진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셨듯이 막 이상한 연기하잖아요. 막 이게 왜 저러는가 하고 보니까 맛들렸어요. 이게 맛이 이상하게 들려갖고 막 생방송 중에 이제 매일신문 나가서 오열하고,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 슬쩍 한번 쳐다보고, 요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조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그저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자기는 국민 상식파라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뭐 헌재 음모론을 또 저렇게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소속 타령을 하고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뭐 저들 입장에서는 맨날 써먹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뭐 사회주의 혁명 조직을 얘기하고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을 인민노련, 또 인민노련이 이게 딱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저렇게 프레임 장난질 거는 건데, 아무튼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낙인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뭐 유치원생이 이걸 보고 있다면 퍼즐을 한번 맞춰보라고 하는데, 이런 저는 이제 이 표정만 보더라도 이게 자기한테 막 심취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못 보겠어요 진짜 솔직히. 아무튼 그러더니 뭐 트럼프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고 윤석열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란 얘기를 하고, 좀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건 경청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막 스카이데일리 백지 광고 들고 막 이거에 대해서 카톡 검열 얘기하고 막 지금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저는 요 얘기를 그대로 전한길 씨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2025년에 이상한 발연기를 하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무슨 막 스카이데일리를 지금 옹호하고, 스카이데일리가 진짜 언제부터 박살났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이 오죽하면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손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전한길 씨는 그런 거는 필요 없이 막 스카이데일리 신문 갖고 와가지고 또 즙자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극우 유튜버들도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연기 연습을 좀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이재명 구속, 뭐 이재명 체포, 요런 극단적인 말만으로 이제 안 되나? 저 연기까지 하니까 저 100만까지 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굉장히 그 부끄러움은 이제 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뭐.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카이데일리가 윤석열 체포되던 때, 그 구속 기소되던 때 요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긴급 입장 발표라 그러면서 신나는 주말 기대해라, 요런 식으로 마치 어마어마한 게 터질 것처럼 예고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주말에 어떤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윤석열 구속 기소가 나왔죠. 윤석열 구속 기소가 되면서 이게 좋은 소식이냐라고 쌍욕을 먹었는데, 참고로 이 전한길 씨가 왜 특히 극우 유튜버의 코인을 저렇게 맛봤다고 느껴지냐, 이거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전한길 씨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막 몰려가서 이쪽 가서 집회하고 저쪽 가서 집회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막 양쪽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척하면서 헌법재판관들 협박하는 게 말이 되냐, 요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전한길 씨 본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뒤에 지금 보시다시피 뭐 비상계엄 나와 있고 24년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진짜 뭐 5년 전, 10년 전도 아니고 진짜 권성동은 하물며 8년 전 아니었습니까? 8년 전 권성동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8달 전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그냥 아니 자기가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 협박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더니 그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막 눈 감았다 뜨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구독자가 10,000명씩 늘어나 있고 하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예요. 교과서와 전혀 다른 얘기가 유튜브에 정설처럼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돈을 버는 거다. 자기 유튜브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왜냐?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본성이 있다.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버린다. 전환기 씨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라고 똑같대요. 그래놓고 자기가 지금 세이버 코리아 타령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그 소년보 씨랑 같이 다니고 열심히 막 이상한 연기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힘 비데이 갤러리 요런 데에 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냐. 저 국힘 비데이 갤러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의 한수 신혜식, 그다음에 신남성연대 배인규, 그리고 전광훈 이 세 명에 대해서 아주 극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전환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극우 유튜버들의 텃세가 지금 너무 심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뭐 어디서 집회라 지금 저들이 엄청 쪼개져 있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각각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특히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막 가세현이 신의 한수에 다단계 막 얽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거 잘 정리해두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저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막 엄청 그 욕을 퍼붓던 그런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전환길이 언제부터 보수였냐면서 이제 이런 소위 이권 다툼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들 사이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저런 식으로 막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그 신의 한수 신혜식 씨의 이 욕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구도가 정리가 돼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신혜식하고 지금 정광훈 여기 이제 신남성연대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가세연, 전환길, 소년보 여기랑 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쟤들끼리 싸울 때는 팩트를 가지고 그렇게 진심을 갖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분열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계속 쪼개가지고 차근차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정도만 일단 구도를 잡아놓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무튼 특히 노사모 출신 타령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며칠 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문제 이제 댓글입니다. 어떤 식으로 저들이 저 노사모 출신이란 말을 인용해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냐. 한마디로 전환길이 노사모였는데 그럼 민주당 지지자 아니었겠냐. 나도 노무현 문재인 지지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오죽하면 전환길조차 저렇게 등 돌렸겠냐. 이런 식으로 뭔가 등 돌린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냥 다 중국인이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들한테 그래서 진실의 무기로 더 이상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윤석열 옹호 못해요.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신인규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앞장서가지고 어떻게 저것들이 보수의 타이틀을 갖고 있냐고 더 화를 냅니다. 이 더 열받아야 정상인데 지금까지도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뭐 폭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실, 더 이상 이 팩트라는 무기로 저들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한테 어떤 논리나 진실로 설득할 수 있겠다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봤자 저들은 이제 야, 쟤 중국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도망쳐요. 물론 그 도망치는 모습을 제3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냐. 막 온라인상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의 막 감정을 건드리고 교묘하게 침투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초보 유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찍었다 그러는데 쓰는 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입에 멸칭 막 갖다 대고 그러면서 뭐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선거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우파로 돌아오라. 자기가 이제 우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원래는 노무현을 찍었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 진실을 알고 내가 돌아섰다. 이런 되게 초보틱 지금 이 영상을 요 사람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게 계속 와가지고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댓글을 제가 가만히 냅두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 어떤 키워드를 반복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격 방향을 잡는지를 이런 사람들이 노출을 잘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쟤네는 어떤 포인트로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같이 갈라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오히려 되게 쏠쏠합니다. 애쓰는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모든 저런 장난질을 100%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내부에 대해서도 뭐 쓴소리도 하고 비판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거의 전쟁에 준하는 지금 상황에는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나 이재명 지지자인데, 나 문재인 지지자인데, 뭐 나 노무현 찍었었는데, 나 김대중 찍었었는데, 요런 걸 앞에 깔아두고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한 발 떨어져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뭐 참고 정도는 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참고 정도 하다가 점점 전선을 옮겨가는 게 원래 저들의 목표거든요. 가랑비 옷 젖듯이라는 키워드가 저들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였다는 걸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쟤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저 닉네임을 절대로 차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저들의 이제 속내를 오히려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전환길이 노사모였든 말든 그래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제 흑역사까지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명박, 박정희를 한때 진짜 존경했고요. 이준석에 대해서도 환상에 빠져서 거의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팬코, 준천지 거기에 진짜 행동대장격으로 제가 이준석을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팬코 같은 데서 부정을 해요. 막 이명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해요. 황희두가 그럴 리가 없다. 저 종북 좌빨이 무슨 이준석을 좋아하고 이명박을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좋아했었다는데 그마저도 부정을 당하니까 그래서 저도 관련한 증거들을 제가 어렵게 찾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 흑역사까지 제가 손수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이준석을 막 옹호했었는가, 어떤 식으로 제가 이준석한테 막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나 있었는가, 이런 거 이제 차차 나중에 또 풀어드릴게요. 아무튼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랬던 내가 저것들은 보수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손절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전환길의 노사모 출신인데 라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도를 할 거면 마찬가지로 저도 나도 이준석, 이명박,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보수인 줄 알았는데 저것들은 보수가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동등하게 실어주든가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그냥 저렇게 전환길 씨 따옴표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영향력이 계속해서 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이걸 두고 또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냐. 저에 대해서 이제 노사모 이사가 아니라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노무현재단 이사 어떻게 먹었냐. 사실 이거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노무현재단 이사로 들어가게 됐고 왜 들어가게 됐는가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검색할 능력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까고 싶어서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네가 재단 이사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요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네들이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욕을 먹으니까 심지어 그 전환길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근데 그건 맞긴 해 이런 반응들이 일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도 네가 노무현 재단 이사인데 어쩌라고 요 얘기하려고 저런 식으로 나이를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님 시절에 최민희 의원님하고 해가지고 제가 재단에 와서 일도 배워보고 특히 제가 뭐 온라인 일베 DC 팬코 문제의 심각성을 또 갖고 있으니까 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경험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 가고 이러라고 지금 그때 갔다고 공개적으로 인터뷰 해놨습니다. 좀 찾아보세요. 뭐 사실 그런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 자체가 사실 없겠죠. 혹은 찾아도 저들한테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왜냐면 요 한마디 돌려주고 싶어서 저들이 저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노무현 재단 이사가 돼서 어쩌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건 뭐냐면 재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니까요. 이게 그냥 전환길 씨가 나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한 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머니투데이 기사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저런 식으로 전환길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한 거 뒤에 노무현 재단 따옴표 법적 대응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노무현 재단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이버 댓글 반응을 보니까 뭐 재단 수준 운운을 하면서 아니 노사모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걸 법적 대응한다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기자라면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명백히 알 텐데, 특히나 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냥 글 쓰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노무현 재단이 마치 전한길 씨가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법적 대응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면 어떡합니까? 이건 명백하게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였어요. 계속 저쪽에서도 뭐 카톡 검열 얘기하면서 뭐 성역화하냐, 비판도 허용 안 하냐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라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준 낮은 질적인 콘텐츠들을 올리면서 사자 명예훼손을 했는지는 누구들보다 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일베에서도 저렇게 노무현 재단이 뭐 빡쳤다면서 낄낄대고 있는 거, 이게 겉으로는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자세하게 저들이 또 글 쓰는 거 보면 쫄아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현실 파악을 못한 사람도 보이고요, 아니면 슬쩍 수위를 조절하면서 센 척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아주 다양한 또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얘기하냐면, 저걸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저기서 겁을 먹고 수위를 조절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냥 비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뭐라고 안 합니다. 비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꼭 개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를 그냥 집단으로 다구리 칠 때 그 사람들이 평생 같은 편일 거라 생각하고 악플러들이 미쳐 날뛰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가족 친척들이 내 댓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알아서 스스로 수위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자정작용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게 기성 정치인들이었는데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걸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네. 뭐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면 우리가 바로 그냥 검열 규제 얘기하니까 쟤네들이 도망치네. 그럼 더 해야지. 그러니까 막 게임 채팅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커뮤니티, 유사 언론 이런 데에서 십수년간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콘텐츠가 쏟아진 거 아닙니까? 불과 얼마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벌써 1300건 넘는 제보가 왔어요. 이거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법적 대응할 거 확실히 할 겁니다. 눈문 콜문 짜면서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일베 DC 팬코 유저들 그 고소했을 때 눈물 콧물 짜면서 막 부모님한테까지 전화 와가지고 합의 좀 해달라고 연락하는 경우 있었는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재단 이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실태조사하고 대응에 나서자고 한 만큼 지금 일베 니네들이 저런 식으로 낄낄대고 여태까지 해왔듯이 또 장난질 실적하다가 빠져나가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하니까 알아서 글 지우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응한다니까 글 지우고 도망치는 것들은 지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이 문제가 될 법한 글을 써제끼고 있었는지 알면은 그 짓거리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검열이네 뭐네 하더라도 비판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제가 선을 긋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보고 있을 일베 DC 팬코 악플러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본인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인들, 주변 사람들 앞에서 못 읽을 글, 차마 언급하지 못할 막 영상 내용, 아니면 사진 짤 이런 거 차마 못 보여줄 거, 그런 거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서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저렇게 글 지우고 삭제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분위기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장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내용을 또 따가지고 일베 올리고 뭐 DC 올리고 뭐 트위터 올리고 낄낄대는 것들 다 그것까지도 제보가 옵니다. 저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저도 정찰 다니는데 알아서 제보도 다 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예를 들어서 이름 살짝 바꾼다든지, 아니면 슬쩍 비틀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정신승리하고 허세 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옵니다. 다 와요. 앞으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이거 아마 사람 한두 명 붙여갖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 개인을 성역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것들이 표현의 자유, 익명성, 유머, 이걸 무기 삼아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저런 온라인 공론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짤들을 지금 이렇게 뭐 QR코드도 있는 거거든요. QR코드를 하시면 심플하게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종만이들 채널에서 또 이렇게 따로 짤들까지 만들어줬는데 주위에도 많이 퍼날라주세요.
제보가 지금 1300건이 있는데 13,000건이 되든 뭐 13만 건이 되든 저는 이 문제에 관심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오고 노무현재단 이사에 온 겁니다. 이 문제 온라인 문화 이게 법과 제도만으로 대응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처벌 뭐 플랫폼 규제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또래 집단 준거 집단 이 놀이 문화로 이미 자리를 잡은 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 짓거리를 작정하고 저지르면서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던 게 이명박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사이버 심리전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멤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도처에 풀려난 상황입니다. 특별 사명, 꼼수 사명까지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퍼져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참고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고 신속하게 그들에 대해서 자금줄부터 찾아내고 인적 네트워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찾아내야 되고 정보기관, 군 정보기관이라든지 뭐 군 사이버사 이런 데라든지 여기도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그 모든 에너지를 쏟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도 장난감으로 비유하고 그 다음은 이미선 장난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니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것들의 실제 신상 털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막 주변인들 털고 그 가족 털고 그 막 자기 뭐 가족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있으면 뭐 회사 털려가지고 그 회사에 막 사람들이 전화 협박 전화하고 조롱하고 장난감이라 하고 그걸 니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 가서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라니까요. 자기네들 조금만 뭐 피해받는다 싶으면 바로 또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자기네들이 남들에 대해서 신상 털고 별의별 뻘짓을 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자유래요 그냥.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문영배 세계관이라면서 제가 카톡방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를 차마 제가 이걸 지금 바로 다 보여드리기에는 보시는 분들이 진짜 속이 뒤집히실 것 같아서 좀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무튼 이걸 보니까 당은 다르지만 전 진보당 이 박태훈이라는 분이 이거 하나하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DC에 막 올라오는 내용들 있죠. 앞서 보셨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 실제로 이걸 정리해서 실제 고발까지 하십니다.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민주당원이에요. 민주당원이지만 다른 야당들 좀 진보적인 정당들이 잘 자리를 또 잡고 그리고 민주당이 좀 보수적인 정당으로 지금 저것들이 어떻게 보수 우파입니까? 그러니까 저 말 같지도 않은 친일 내란 정당은 치워버리고 민주당이 보수 정당으로 자리를 잘 잡고 다른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막 나와서 같이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이 아닌 경쟁을 바라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진보당이 저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또 이 심각성을 인지한 이런 청년들이 나서는 것 전 되게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온라인 문화에 대해서 같이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도 협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물론 이제 저들이 이런 식으로 파고들겠죠. 민주당원인데 지금 다른 당 사람하고 뭐하냐 이런 식으로 또 막 슬슬슬 가랑비 옷 젖듯이 사람들 막 갈라치기 하고 할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10수년간 이게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공론장의 적, 공화국의 적 이 나머지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당장 저들이 하는 꼬라지가 보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측에서 뭐 청년 얘기하면서 뭐 국민 변호인단을 준비한다고 저렇게 또 언플을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청년들 다시 모으겠다. 이게 한마디로 폭도들을 모으겠다라고 보이지도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요. 이게 이번에 뭐 대선을 이기냐 지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고 실제로 폭동까지 일어난 상황에 탄핵 부정 빌드업을 해가면서 나중에 정권 교체 되더라도 얼마나 또 힘든 막 불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 부어야 될지 그게 저는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전환길 따위의 말을 당연히 들어서 안 되는 거고요. 저들이 막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다 그러고 서부지법에 문제 제기하면서 중앙지법으로 또 뭐 사건을 변경해달라고 막 했다고 하는데 절대로 저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도 뭐 내란 이후에 드러난 진실이라면서 뭐 차이나머니 그러니까 중국 공격을 하면서 심지어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 진짜 위험하다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더니 이제 윤석열 구속 기소되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장인이 중국과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중국 드립이 나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CIA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심우정 CIA 신고. 또 자랑스럽게 저렇게 CIA 59번 신고자라고. 뭐가 그렇게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심우정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반국가 내란 세력들과 결탁한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저들은 내란, 계엄, 독재, 무능, 무개념 이런 키워드들 있죠. 앞으로 이재명 대표님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이걸 미리 알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프레임 전쟁을 치를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실이 아니죠. 하지만 저들은 자기들이 당한 거를 늘 이쪽에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판을 하면 우리 안에서 싸우게끔 저들이 맨날 만듭니다. 이게 온라인 공론장에서 저들이 맨날 저질렀던 짓이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치권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이 갑자기 여기에 내란자를 갖다 붙이고 여기에 독재자를 갖다 붙이고 그런 게 이제 입법 독재 이런 키워드들 온라인 계엄령 카톡 검열 이게 다 그런 빌드업들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심우정이 그래서 반미주의, 종북주의, 친중주의 세력들한테 동조하는 검사가 됐다. 심우정도 한마디로 중국 묻고 지금 CIA 신고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도 이 사람을 보니까 요것도 이제 지금 뿌락치였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막 진실이나 논리의 무기만으로 저들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저들한테 그냥 그 무의미한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나 몇몇 이런 거 원래 좀 이 적성이 좀 맞는 분들이 하는 거지 이런 거 안 맞는 분들은 그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억지로 가가지고 막 댓글 하나 잡고 이게 진실인데 이것 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보고 봤다고 하겠죠. 봤는데 저거 종북 세력이 얽혀있고 막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건 요런 거에 특화된 분들이 또 하시는 거고 축구도 이제 보면 포지션이 나뉘잖아요. 공격수가 맞는 분은 공격수를 하면 되고 골키퍼가 맞는 분은 골키퍼를 하는 거고 수비수, 미드필더, 코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앞으로 해가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신남성연대 요 양반도 이제 화교가 됐어요. 화교가.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한다 말씀드렸죠. 배인규 씨도 지금 화교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배인규 씨가 또 뿌려놓은 씨앗들 아닙니까? 자기가 맨날 남들 공격할 때 중국 얘기하고 화교 얘기하고 공산화 얘기하고 맨날 그렇게 틈만 나면 그 얘기만 해놓고 막상 자기가 화교라고 욕을 먹으니까 멘탈이 또 탈탈 털렸어요 또.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위험해서 도망치는 건데 마치 또 요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또 장난질을 치다가 다시 또 금세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못 간다니까요. 재미를 또 쏠쏠하게 본 게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이걸 잠수 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세력들이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공격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일본 극우 세력들이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막 디지털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막 국정원 얘기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게 또 그래서 일본 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랑도 연결돼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이비 종교랑도 얽혀 있고 이 세계관의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하루아침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부터 하나씩 바로 잡아가면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전술적으로 찾아가는 게 전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도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술적으로 지금 너무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스타로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기전 내가 이번 판에는 이런 빌드를 하겠다라고 짜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상대방이 초반 러시를 오면 당연히 내가 원래 준비했던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변수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전술적으로 신경을 쓸 게 많아지는 건데 정치도 좀 마찬가지라 봅니다. 내가 준비한 내용, 토론을 나갔다고 쳤을 때 내가 생각한 말, 내가 생각한 진실 이것만으로 상대방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 윤석열은 조기 대선 움직임에 또 심기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그 불쾌감을 느끼고 또 경로를 했겠죠 또. 조기 대선 한마디로 말로는 윤석열 지킨다고 하는데 요것들을 가만 보니까 다 자기 그 조기 대선 생각하는 것 같고 요것들을 이제 또 경로를 해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또
국힘 관련한 그런 막 글 올라오는 데서는 조기 대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뭐 이런 쪽을 이제 비판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우 유튜버 그리고 막 그 사이비 종교 요쪽도 지금 분열이 돼서 쪼개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갤러리도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커뮤니티 같은데. 근데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슬슬 이제 조기 대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걸 또 막으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런 게 이제 하나의 그 흐름으로 잡는다 그러면 나는 앞장서 가지고 조기 대선 얘기하는 사람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도 분열의 씨앗이 커질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5일에는 국조특위에서 윤석열, 김용현 구치소 현장 조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3일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2월 초 대략 지금 10일 정도 남았는데 요 향후 일정까지도 우리가 머리에 넣어 놓고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를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아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